자,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에서 부동산 세법 강의를 하고 있는 김윤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첫 시간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끝났는데요. 자, 벌써 이제 우리는 35회에 이어서 36회 시험이 이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을 다시 또 이전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본 학습에 앞서서 부동산 세법의 출제 경향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는 오리엔테이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부동산 세법은 여러분들 아마 뭐 안내 과정에서 보셨겠지만은 우리 부동산 세법은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이제 40문항이 아니라 16문항입니다. 16문항. 가장 작은 문항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즉 부동산 공시법이 24문항이 되고 세법이 16문항이 되다 보니까 총 40문항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과 감초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작지만 부동산 공시법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2차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문항수가 적지만 실전 필드에 나가서는 뭐 가장 많이 현장에서 중개사분들께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이제 여러분들 큰 마음 잡으시고 시작을 하시는 건데요. 과연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뭐 이게 어떻게 또 출제가 되고 있는지는 각 과목별로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하실 건데, 일단 우리 부동산 세법은 2차 과목으로서 크게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조세총론의 파트가 있습니다. 조세총론. 요 파트가 바로 조세총론. 이 조세총론 파트는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지방세라든가 아니면은 국세라는 이런 세금의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용어라든가 아니면 내용이 설명이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조세, 국세나 지방세를 공부할 때 꼭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론을 총괄적으로 정리했다라고 해서 조세 총론이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 조세 총론 분야는 우리가 출제 비중이 자, 이번 35회 시험에서도 우리가 납세매 성립 확정 소멸 등에서 한 문항, 그 외 한 문항, 두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요사이는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볍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번 35회 시험에서는 난이도 있게 출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 총론은 부동산 세법의 이런 용어 등을 중심으로 좀 개념 정리를 잘 해둬야지만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좀 공을 좀 들이셔야 되겠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제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드릴 되는 거니까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요, 지방세는 우리가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럼 이 취득세라는 세금은 말 그대로 땅을 뭐 산다거나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거나 이랬을 때 내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뭐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는 거죠. 이런 것도 취득이라고 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이런 취득세가 비중이 높아요. 한 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뭐 납세무자, 과세표준, 세율, 부가징수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세한 부분들은 우리 이론 기본서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가 보통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나 많으면 두 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아쉽게도. 그러나 보통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등록면허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런 얘기죠. 부동산을 만약에 구입했다.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합니다. 그러면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등록면허세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등록을 하거나 면허, 영업면허를 득하면 내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을 한 다음에 이제 소유를 하겠죠. 소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해당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에 대해서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런 세금을 우리는 재산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라는 것은 토지 재산,
아니면은 건축물 재산, 아니면 주택 재산, 아니면 선박이라든가 항공기 재산이 있습니다. 네.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인데 이 파트도 역시 올해도 세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세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목적세 등이 있는데 이거는 출제가 안 됐었고요. 그러면 이 지방세는 어디 가서 납부해야 되는 거냐면 관할,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청 가서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세인 세금이 있는데 국세는 바로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재산을 과다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집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세금들은 우리가 보통 한 문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두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내용을 잘 아셔야지만이 종합부동산세가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보유하면서 이제 임대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임대 관리가 되면 그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낼 수가 있겠죠. 임대료에 대해서. 그러면 그 임대소득세, 기타 소득세, 즉 임대소득세 등이 될 겁니다. 임대소득세 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임대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문제 정도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하다가 임대를 받다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죠.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건물 파는 거죠. 이러면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가 되겠다 이겁니다. 양도소득세는 5문항에서 한 7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요 파트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파트에서 토탈 우리가 2문항, 6문항에서 16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출제 난이도 및 특징을 보시면은 일단은 35회 시험은 전반적인 난이도는 34회와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 상급에 해당하는 문제가 계산 문제 포함해서 3문제 정도 조세 총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취득세 이런 앞단이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에 계산 문제가 보통 한 문제 나오는데 처음으로 등장한 주제가 나왔어요. 즉 양도 차익과 양도 차익하고 양도 차손을 통산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익 플러스하고 차손 마이너스를 서로 통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중요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기출문 출제됐다는 것은 보통 통상 우리가 전체 내용 중에 한 60에서 한 70%는 우리가 중요 기출 문제를 우리가 변형해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기출문제집에 대한 문제풀이를 할 건데 그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험은 60점이 합격이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 분석은 제가 다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가 개정세법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정세법 내용. 그러면 이 개정세법 내용은 이제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부동산세법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 개정사항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할 몫이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요 공인 중에서 강의한 지가 벌써 한 25년째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패턴을 계속 유지하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출제 방식이 단순 암경 문제보다는 이해 위주, 개념을 이해해야지만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지문이 길어지고 있는 문제,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서 이해하는 이런 식의 패턴 문제로 많이 진화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해 중심으로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해서 정리하실 수만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36회 시험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36회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맞을까? 이 부분도 중요한 건데요. 자, 일단 제가 강조했었죠. 기출문제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기출문제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60에서 70% 정도가 기출문제하고 유사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기출문제 그대로 나온 건 아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틀린 것 하면 옳은 것으로, 그렇죠? 아니면 문제 지문이 바뀌어진다거나 얼마든지 변형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문제를 응용해서 정리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암기한다고 문제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은 이제 뭐 정말 물론 여기 이제 이 수업을 듣는 분 중에는 아주 뭐 이제 뭐 젊은 뭐 20대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젊었을 때는 막 되는데 분명히 이해도 빠르고 암기도 잘 됐는데 경륜이 있으니까 이해는 빠르지만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그 나중에 저한테 이제 질문 오는 게 교수님, 이제 밴드를 통해서 질문이 오면은 교수님 왜 이렇게 잘 까먹는 거예요? 아니 까마귀 고기를 그냥 주식으로 먹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도 계신데 그 부분은 다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이해를 하시게 되면 덜 까먹는다 이거죠. 덜 까먹는다. 그래서 이해주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암기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암기도 하셔야지 암기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가 세법은 매년마다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특히 개정상에 민감한 법이다 보니까 개정세법의 지문을 철저히 학습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해드릴 역할이 있는 거니까 제가 정리하자는 것만 정리를 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고 핵심 내용도 정리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재놓고 실전 연습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빨리 풀 수 있는지 아니면 늦게 풀고 있는지 이런 내 약점을 분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점 분석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왜? 틀린 문제는 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가 마지막에 넣어놨습니다만 이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 부동산 학계론을 비롯해서 우리 6과목 중에서 학계론 빼놓고는 다 법과목입니다. 법과목. 그러면 이 법과목의 특성은 뭐냐면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법과목의 특성은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은 이제 이런 식의 패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과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법 용어 학습을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정리를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용어 학습을 철저히 통해서 이해를 하고 중요한 사항 암기하고 실전 응용을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그 기출문제를 풀어서 핵심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론을 보시고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 테스트를 통해서 실전 응용력을 높인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세법을 지금은 막 이제 열정이 있으시니까 막 보는데 하시다 보면 민법 하느라 공법 하느라 뭐 다른 학교로 하느라 이 다른 걸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부동산 세법도 게을리하다 보면은 나중에 막판에 가서 부동산 세법을 학습하려면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작아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밴드를 통해서 매일 뭐 문제라든가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밴드명이 펀펀세법2, 펀펀세법2라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거기서 네, B번은 5532번이 되겠습니다. 5532.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출석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아마 12월부터 11월은 뭐 이제 시험 합격 발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 이후에 또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발표를 보고 이제 준비를 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때부터 아마 12월부터 아마 진행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밴드에서도 매일매일 제가 조금씩 올려드리는 얘기들 그런 얘기를 또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듣다가 궁금하신 점들은 또 Q&A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 듣다 보면 모르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Q&A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면 또 잘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또 코멘트도 좀 달아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온라인 인강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누가 이 수업을 듣는지 모르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줄 모르고 그래서 많이 본 사람 같다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동문회 갔다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 서로 놀란 거죠, 사실은. 하긴 세월이 지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하지만 우리가 또 그런 소통 창구가 이런 밴드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런 질문지 Q&A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소통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럼 저도 더 힘이 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저랑 같이 함께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수업들을 진행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는 나중에 얘기입니다만 또 요 공인중개사 강의가 끝나고 합격을 하셔서 나중에 어떻게 내가 그럼 창업을 해야 되나 어떻게 활동해야 되지 하는 또 부동산 실전 창업 또 이런 실무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또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그때는 또 오프 모임 때 뵐 수가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도 이제 최근 35회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또 같이 오프라인 현장에서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RSA라는 부동산 실전 창업 교육 시간 또 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할 때는 인터넷으로만 봤지만 또 이제 합격하셔서 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은 저를 또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인연을 또 가져가는 거니까 저도 너무나 보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어떤 여러분들 우리 36회 시험 우리 열심히 또 스텝 바이로 준비하셔서 꼭 우리가 합격의 기쁨을 이룰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의 열정과 저의 노력이 합치가 된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작심삼일이 돼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도 잘 짜셔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Q&A를 통해서 아니면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면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강의 수업 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